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고성군의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고성형 일자리 사업의 첫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이당 산업단지 예정지. 차를 타면 사천 카이 본사에서 20분, 고성군 고성읍까지 5분 거리입니다. 내년 8월, 이곳에 카이가 항공기 부품 공장을 짓습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160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짓고 카이에 1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려는 의지는 많이 있지만 지자체 의회에서 선뜻 부지와 공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020년 공장이 완공되면 2021년 이후 본격적인 가동이 예상됩니다. 카이 고성 공장이 들어서면 고성군민 350여 명을 채용해 한 해 1,3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렇게 자치단체가 기업의 공장터를 비롯해 주차장과 식당 등 공용시설을 제공하고 기업은 지역 주민을 채용하거나 직원의 고성 거주를 유도해 일자리와 지역 인구를 늘리는 방식을 고성형 일자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카이는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의 수주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협력업체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고성형 일자리고 고성군은 기업 유치를, 카이는 저렴한 공장터 확보로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지만 본사가 있는 사천 지역 정서를 추스려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마산 해양신도시 추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 검증단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계 과정의 오류로 공기와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낸 성과도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축구장 90여 개 크기의 인공섬 마산 해양신도시입니다. 현재 공정률 74%로 애초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검증단 조사에서 현재 해양신도시의 지반 침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인공섬 매립에 투입된 준설토가 쌓이면서 압력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속도가 설계와 달리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약 지반 보강 공사가 추가로 필요한데 상하 수도 시설 매립과 도로 건설 등 이후 사업들도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시행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창원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토목공학자와 회계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해양신도시 추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조경 공사비 과다 산정 등으로 공사비가 최고 41억 원 낭비된 점과 해양신도시 조성의 계기가 된 가포신항 물동량의 정부 예측량이 최대 15배 부풀려진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증단이 내놓은 결과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과 수질 악화 문제 등은 과거에도 이미 수차례 언급된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기대를 모았던 해양신도시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선 올해 석 달여 사이 승객 2명이 시외버스에 치여 잇따라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마련한 안전대책의 효과는 미미하고 새 터미널 이전 계획은 답보 상태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과 9월, 잇따라 보행자 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대형 버스와 승하차 이용객이 뒤엉키는 혼잡한 하차장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진주 도착하는 시간대 되면 이제 차들이 많은 시간대라서 그때 들어오는 버스나 지나다니는 차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한 것 같고. 사고가 난 뒤 터미널 건물엔 안전 펜스가 설치됐고 버스 진입구역엔 빨간 모자를 쓴 안전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입로 중간에 사람들이 내립니다. 하루 800여 대가 왕래하다 보니 모든 버스가 승차장 안쪽까지 접근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보행자는 하차한 뒤 대형 버스 사이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안전요원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일 사고 나서 저렇게 해놓은 거니까 뭐 임시방편밖에 안 되겠죠 뭐. 임시방편. 질서가 다 안 잡히가 있고. 도심 대표 대중교통시설인 진주시의 버스 터미널이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해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기존 터미널을 존치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고 새 터미널 계획은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가 지난주부터 창원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매장에 QR코드를 찍어서 이용하는 건데 아직 어떻게 결제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영상 뉴스로 한번 배워보시죠.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네, KBS 창원 뉴스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경남의 주요 분야의 사건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된 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 찾기에 나선 경남의 경제 분야 소식들 최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경남 경제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당하면서 노동자 수만 명이 일터를 잃었습니다. 부진은 확산해 산업 생산 지수는 8개월 연속, 출하 지수는 12개월 연속 하락했고 판매 부진의 제조업 재고율은 역대 최고인 142.7%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창원 3개구와 거제, 김해가 올해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 상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고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14,600여 가구로 전국 미분양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나타나 피해를 입는 입주자도 생겼습니다. 살 길이 좀 막막해지네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 초에 이제 저희가 모아둔 돈이 그대로 다 묶여버리니까 진짜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며 반전의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이 수주 목표 73억 달러를 눈앞에 두는 등 조선업 시황이 개선됐고 경상남도는 제조업 혁신의 방안으로 스마트 공장 확산을 내걸었습니다. 경남에서 불붙은 스마트 공장은 정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관련 예산은 4배 늘고 지원 금액은 2배로 늘었습니다. 혁신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제조 혁신의 열쇠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또 창원시는 수소산업특별시를 선언하며 11월 1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하는 등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으로 수소 관련 산업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부터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정말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후로도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많이 춥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강한 바람에 더욱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종일 구름량 적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새벽 곳곳에서 눈발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으로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영하 30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겠고요. 건조함까지 더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도 안팎을 가리키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낮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영하 4도, 함양과 합천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함양과 거창, 산청이 1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해를 넘기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수주 부진에 시달리는 두산중공업이 내년 기존의 6개이던 사업 부문을 3개로 축소하는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경남 한방항노화연구원이 누에와 토종약초, 연잎 등을 이용한 항노화 제품 3종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창녕군 상공인협의회가 새로운 대표와 임원진을 선출하는 등 4개월 공백을 끝내고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발전 공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소기업 유공자 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받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김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허익범 특검팀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합니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내년부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와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거창군은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 재학생이 거창군으로 전입하면 학기마다 3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둘째 아이부터 지급해오던 출산 장려금 대상을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진주시와 LH가 진주 상평산단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진주시청에서 맺었습니다. 1970년대 진주시 외곽에 조성된 상평산단은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심 내로 편입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각종 환경, 교통 문제로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LH는 상평산단 안에 보유한 비축 토지를 활용해 스마트 융복합 혁신센터 건립과 노후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 주변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위원장에 강태룡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뽑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강 회장을 위원장에 진희관 인제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뽑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참여형 남북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민간위원으로 바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